네, 벤처창업과 법률 마지막 14강 2교시를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공지했듯이 벤처창업과 법률에 대한 기말고사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 다음 주에는 종강 마지막 이제 15주차 강의가 되죠. 그래서 목요일인 다음 주 10일 날은 기말고사를 치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19가 다시 또 이렇게 좀 번창하면서 비대면으로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하겠는데 대체 과제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대면으로 시험 직접 강의실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나 비대면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시행 방법과 또 제가 문제를 하나 제시해서 이메일로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될지 또 아니면은 학교 사이트를 통해서 비대면 시험을 시행할지 결정되는 대로 공지사항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불리기한 가게. 그래서 문제는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문제를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게시판에 그 첨부 파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2교시 강의를 계속하면 아까 1장에 그 창업지원제도 기관별의 그 7절에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제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행에 대출을 일으키려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다라든가 또 요즘에는 부동산 뭐 투기 잡는다고 해서 DTI, LTV 또 그다음에 SR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대출 얻기가 사실 어렵죠. 그럴 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두 개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보증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걸 은행이 일종의 담보로 해서 그 보증서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그 기업이 이제 변제하지 못하면 거기다가 보증보험을 청구하고 그런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거치죠. 그래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제도는 신용보증제도가 있어서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대출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주니 개인 리스크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그런 게 신용보증기금. 여기 이제 그래픽에 보면은 기업 신용보증기금을 거쳐서 보증상담 신청하고 신용조사 심사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운영자금,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그런 기관이고 또 하나는 기술보증기금 줄여서 기보 우리 한글을 가지고 영어로 쓴 거죠. 신용보증기금에 이어서 기술보증기금 설립 목적과 업무를 보면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보증기금법이라는 게 별도 단행법이 있어서 그 1조의 법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주요 업무는 기술보증
기술 평가, 그게 주 하는 업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포털 검색할 때는 우리 말로 기보 kibo.or.kr 또 영문 명칭 및 약칭 코리아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줄여서 그냥 기보 또 우리나라 한글 발음과 똑같이 또 돼 있죠. 근거법령 기술보증기금법이라는 게 있고 그 주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부 지원을 받아서 또 출연을 받아서 그 보증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1조 및 12조에 따라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1989년 4월 1일 설립돼서 거의 30년이 넘는 그런 이제 연역을 갖고 있죠. 담보력이 부족한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보증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다. 나머지 이런 부분을 좀 읽어주시고요. 그래 정책자금 요 기보의 지원 체계 뭐 직접금융이냐 간접금융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창업 지원자금 종류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 신용보증 또 소상공인 창업 자금보증 사업장 임차금 보증도 있고 또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저소득 여성가장 또 여성 기술인 또 저소득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이 표에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한번 다른 부분이라 소상공인 부분을 잠깐 참조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소상공인 주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더 작게 5명 미만.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첫 번째 지원 제도고 그래 지원 대상 뭐 교육 인정, 대출 금리 이런 걸 한번 확인해 주셔요. 또 그다음에 지원 절차까지. 두 번째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아까 K 스타트업에서도 창업 사관 뭐 이런 거 있는데 특히 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그래 중소 벤처기업부에도 그런 하나의 그 안내 창이 있었죠. 배너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이론 교육이나 또 점포 경영 체험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 내용으로 해서 소상공인 창업 사관학교 이런 걸 운영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한 바 있어서 넘어가겠어요. 뭐 세제 지원도 있고 또 뭐 이제 부담금 감면 제도 중소기업들이 내야 되는 부담금을 좀 깎아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1인 창조기업과 벤처기업 창업 지원 벤처 창업 지원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바 있어서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그럼 먼저 1인 창조기업이란 정의가 주로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통해 매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1인 창조기업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또 첨단 기술력을 어떤 갖고 있는 이런 데서 혼자 할 수 있는 주로 제가 강조했던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합한 그런 거죠. 그래 박근혜 정권 때 많이 강조했던 1인 창조기업 제도예요. 그래서 2, 3인의 규모의 가족기업이나 스승 제자 관계로 운영되는 도제기업도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된다. 다만 아이디어나 기술로 도전해야 하는 만큼 식당이나 슈퍼마켓 같은 생계형 분야는 여기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벤처기업적인 어떤 도전정신과 창업 아이템이 뭔가 신산업에 연결되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창업할 때 1인 창조기업, 주로 이제 한두 명 또 같은 대학생 동아리 그런 그 친구들끼리 창업할 때 적합한 그런 지원 제도죠. 그 밑에 제가 중요 표시해 놓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또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0년도 1인 창조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성공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입주공간 제공, 경영자문, 교육 멘토링,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밑에 또 1인 창조기업을 제가 이제 첨부해 놨는데 설명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의 자기 CEO 중심, 사장이자 곧 사원인 그런 기업을 넓게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한다. 뭐 지원 대상이니 그 세세한 건 한 번씩 읽어보셔요. 1인 창조기업 또 지원센터라는 게 각 지역별로 있다. 또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을 거쳐서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 여기에 보면 기업 입주센터, 여기에 이제 또 입주할 수 있죠. 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절차, K-스타트업 회원 가입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회원 가입하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의원으로 메뉴를 클릭하고 가입된 걸 확인하는 거죠. 정의원 정보 기입을 하고 또 지원센터 정의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신청 같은 걸 해서, 특히 대학의 산학협력단, 한남대도 있고 제가 전에 근무하던 모건대도 한 20여 개 업체가 그 이제 창업 지원센터에 거기 좀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저렴하고 대학 내에 있으니까 교수님들과 R&D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의 정의,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설명된 부분이라 넘어가겠어요.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조한 게 강조한 명 그대로 벤처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한 번 정도 이미 강의의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PT를 읽어주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벤처기업 감면 요약. 그럼 뭐 이제 58조 1항, 또 58조 2항, 58조 3항, 벤처기업 육성법 있었죠. 또 4항에 이런 제도들이 있다. 요 표도 한번 제가 차트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기업의 정부 지원 정책을 전체적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크게 세금 감면, 청년 또 정책자금 지원 제도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또 제가 고용 지원금 제도, 이렇게 큰 3개 카테고리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본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의 정부 지원 정책의 한 카테고리인 세금 감면 정책이 있다.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내년도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째 되는 과세연도, 그러니까 내년 21년서 4년째니까 25년이죠. 총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요즘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세금 감면과 유예제도, 이런 게 국세청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특히 두 번째 문단, 감면 비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업종,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과 및 억제 권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중소기업이라면 50%까지 감면해주고, 그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청년 중소기업은 각각 50%, 100%까지도 감면되는, 특히 수도권과 및 억제 권역 내 창업기업은 되도록이면 너무
지금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수도권과 및 억제권역,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과천시, 뭐 이제 경기도의 판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죠. 이런 데는 지원이 좀 제외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벗어난 지방지역 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이런 세금 감면이나 창업 지원책이 많이 제한을 당한다. 너무 인구가 서울에 집중하고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걸 제외하는 거죠. 또 창업 기업 설립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 뭐 지금 이제 선포된 데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또 경남 고성군이죠. 고성군, 울산시,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이런 부분 지역에 있어서는 또 특별 고용 위기 지역으로 분류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면, 감면,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깎아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금 감면 정책의 기본 틀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대학생, 청년 전용 창업자금 및 정책자금 지원을 또 하고 있다. 그래 여기서 청년 창업기업,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살 이상이고 34세를 기준하죠. 34세 이하일 경우 법인사업자는 우회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최대 주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경우 청년 창업기업의 혜택. 그래 법인의 기준은 최대 주주, 과대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34세 이하일 때 15살은 넘고 청년 창업자로 분류가 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창업 대표자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창업기업 또는 창업 준비 중인 상태. 그래 보통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건 창업 준비생, 예비생 또는 창업하고 지금 기업에 이제 착순했지만 3년 이내인 기업, 이런데 또 청년 창업자는 맥시멈 39세, 아까 예비 창업자 34세 제한도 있고 또 39세 이하, 이렇게. 그래 40 이하를 우리가 청년, 또 40서부터 50대까지를 우리가 이제 시니어, 뭐 이제 중년, 그다음에 뭐 60대 이후는 뭐 은퇴자, 뭐 이런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 창업 이런 거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지원 제도를. 그래서 연 2%의 저렴한 고정금리 적용한 융자를 지원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또 사업계획서 중요하죠. 사업계획서, 또 윤리준수 약속 및 세부계획서, 또 기업 현황 또는 예정표, 지금 우리 기업의 어느 정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나타나는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활용해야 되겠죠. 온라인 신청할 수가 있다. 한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연수입이 4,800만 원 이하, 이른바 이제 영세 사업자 되겠죠. 수도권 억제권역 지역에서는 창업 시 50%를, 수도권 억제권역 지역 외에서는 거의 100% 비율로 소득세를 감면해서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청년 창업에 대한 세금 내지 기타 지원 제도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금 지원 정책 같은 게 또 있겠죠. 정부적인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 창출. 그래서 뭔가 자꾸 실업자들을 구제해 나가면서 고용을 창출할 때 혜택을 준다고 하죠.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한데,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시 혜택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공제 혜택을 준다. 가령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면 투자액 중 중소기업일 때 최대 3%를
세제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3% 상당을 감면해 주는 거죠. 또한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그래 종전에 뭐 한 3, 4명 있다가 한 2, 3명을 충원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고용센터 이런 데 가면 또 절반 정도의 그런 그 사람이 받는 뭐 200 이하의 월급에 있어서의 50%까지 급여 지원 같은 것도 한 6개월 정도 해주고 있죠. 또 고용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그래 1인당 700 내지 12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래 그 밑에 표에는 고용증대 시 1인당 연간 세제공액 공제 기준표,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수도권과 및 억제구역 내에서는 700만 원 정도 일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또 지방일 때는 770만 원, 그 다음에 청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일 때는 금액이 400 올라가죠.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이제 대전 같은 데는 뭐 지방이니까 1200만 원까지도 청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함으로써, 또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장애인 5인 이상을 5인 이내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고용하게끔 돼 있죠.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또 고용했다는 걸 보고해야 돼요. 노동부 같은 데다가. 그래 청년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다 마쳐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14주에 걸쳐서 2시간짜리인데 때로는 2시간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또 유튜브에 저의 강의가 올라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강하느라 고생하셨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치는데 그거는 제가 첨부 파일로 해서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는 방식과 또 대체시험으로 하게 될 그 확률이 높은데, 대체시험으로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체시험 제도를 활용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